행동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보는 연습. 지난 20세기 최고의 육상 선수라면 단연 칼 루이스와 제시 오웬스를 들 수 있다. 칼 루이스는 단거리 달리기에서, 제시 오웬스는 멀리뛰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였고 둘 다 올림픽 금메달을 여러 개 획득했다. 특히 베를린 올림픽에서 제시 오웬스가 세운 멀리뛰기 세계 신기록은 25년간 깨지지 않았는데 칼 루이스는 제시 오웬스처럼 깨기 힘든 신기록을 세우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명예를 얻는 것은 물론 광고 모델로 각광을 받아 부까지 얻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제시 오웬스처럼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워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이루기는 했다. 그러나 광고 제의는 거의 받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다. 칼 루이스의 문제는 그저 제시 오웬스와 똑같은 기록을 세우는 모습을 그리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그는 제시 오웬스의 기록을 깨트리는 자기 모습을 그렸어야 했다. 그랬다면 올림픽 사상 최고 기록 보유자로 알려져 대대적인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월트 디즈니는 영화를 찍기 전에 먼저 영화 내용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렸다. 실제로 그는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전 화판에 이야기 구도를 그리는 기술, 즉 스토리보드 작업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하다. 월트 디즈니는 행동하기 전에 늘 결과를 미리 보았다. 아마도 시각화 기법을 가장 철저하게 사용한 사람이 월트 디즈니일 것이다.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를 세울 때도 건물을 짓기는커녕 땅을 사기도 전에 완성된 디즈니랜드의 모습을 먼저 보았다. 플로리다의 에프코트 센터와 일본, 프랑스의 디즈니랜드도 마찬가지였다. 그곳들은 그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나서야 세워졌다. 월트 디즈니는 마음속 그림의 힘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각화를 행했다. 그는 꿈을 크게 꾼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디즈니 회사는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버뱅크 스튜디오에 모여 특별한 의식을 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직원들은 자신의 관자놀이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말한다. 나의 상상력이 나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나의 상상력이 나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디즈니는 옳았다. 이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의 결합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자동차와 집이 있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냉방기를 사용하고 돈을 쓰고 아침에 출근하는 까닭은 이것이 우주적 자연 질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먼저 시각화했고 이런 세상이 존재하도록 집단적으로 노력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의 존재를 믿는 일을 그만두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없다. 오직 나의 마음과 내가 창조한 것만이 존재한다. 마크와 나는 언제나 많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시각화 작업에 있다. 먼저 내가 원하는 바를 흰색의 커다란 벽에 스토리보드식으로 그린다. 그 다음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은 컬러풀한 포스트잇을 벽에 붙여둔다. 그런 후에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성공할 때마다 승리했다는 표시를 적어 넣는다. 에너지를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시각화이다. 마음속 그림이 선명할수록 그것을 철저하게 시각화할수록 성공은 가까워진다. 마음속에 그린 풍경. 전설적인 골퍼 아놀드 파머는 어느 인터뷰에서 골프를 치기 전에는 항상 공이 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린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억만장자가 된 윌리엄 제켄도르프는 어느 기자에게 뉴욕시 한가운데에 있는 웅장한 유엔 건물을 상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 년 후 윌리엄 제켄도르프는 그 건물을 지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는 자신을 끊임없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첫 번째 배를 본 후 오래지 않아 실제로 그 유조선단을 소유했다. 헬스왕 쟁라라는 청년 시절 몸무게도 평균 이하이고 몸도 허약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팔아 부와 명성을 얻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마음속에 늘 그렸다. 그는 건강해졌고 걸을 때나 말할 때나 건강을 복음처럼 광고하고 다니는 텔레비전 홍보를 40년 이상 해왔다. 심지어는 텔레비전 정보 광고에서 믹서를 성공적으로 판촉하기까지 했다. 믿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좋은 결과는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주며 그로 인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우선 믿어야 한다. 동기부여의 권위자인 지그 지글러는 자신의 세미나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강연을 듣고 있던 한 남자가 지그 지글러의 말은 모두 터무니없다고 외친 것이다. 그는 대단히 육중한 남자로 몸무게는 200kg 이상 나가 보였다. 몸을 일으켜 사람들 사이를 쉽게 빠져나갈 수만 있었어도 그는 바로 자리를 떴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 역시 집에 돌아가서는 지그 지글러의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자신을 뚱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지금 아주 건강하며 몸무게도 100kg 밖에 나가지 않으며 머지않아 체중이 줄어 곧 46호 사이즈 양복을 입을 것이라고 믿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실제로 몸무게가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그가 자신이 정말 살 빼기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어느 날 쇼핑센터에 갔을 때였다. 뒤쪽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것 좀 봐. 뚱뚱한 아저씨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고맙게도 여자아이가 가리킨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 마음속에 미래의 그림 그리기, 즉 성공을 시각화하여 실제로 성공에 이른 사람들의 목록은 끝이 없다. 부든 명예든 아니면 건강이든 행복이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